서울대학교에서 의대 학장이 집단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방침과는 다릅니다. 정부에서는 집단 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러자 교육부가 서울대 감사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이 총장한테 상의 없이 학장선에서 휴학을 일괄 승인해줬다. 그러자 교육부가 학장 차원의 독단적 승인은 매우 부당하다라며 서울대 의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의사협회 등 전국 의대로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동조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뭐 학장 차원에서의 일괄 휴학 승인이라 추후에 과연 이게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좀 일 것 같고요. 당장 일단 교육부가 감사에 나섰으니까요. 좀 봐야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도 기사를 보니까 휴학 승인이 학장에게, 그러니까 의과대학장에게 있는 경우가 있고 총장에게 있는 경우가 있고 나뉜답니다. 학장에게 있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 되는데 네. 서울대학교는 뭐 학장에게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의대생들의 어떤 수업 불참이 네.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휴학을 인정해 줘버리면 그것이 합법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로서 난감한 상황인데. 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역시 의대 학장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의사인 의대 학장이 후배 의사가 될 사람들 봐줬다는 시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시각으로.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이 문제가 좀 원만하게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서울대 또 전체 교수회에서 교육부의 감사에 대해서 반발하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일단 교육부의 감사가 굳이 저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좀 의아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만 하면 청문회, 뭐만 하면 감찰, 뭐만 하면 수사, 모든 게 감찰 수사권으로 모두 넘기는 게 이게 전 굉장히 한국 사회가 후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교육부가 즉각 감사에 나선 것도 바람직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서울대 학장이 저런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반의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학생들을 저들에 놔둘 수 없지 않느냐는 것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적인 행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나 큰 틀에서 교육적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대 교수회에서 내온 설명서도 교육부에서 좀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대한의사협회 회원들 사이에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85%가 이면택 의협회장을 불신임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면택 회장 불신임 전체 1982명 중에 85.2%가 불신임을 했습니다. 무능하다 181, 언론 내용에 문제가 있다 143, 독단적으로 한다 138명. 물론 이는 불신임 발의 요건을 뭐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냥 설문조사라고 합니다. 성춘 부의장님, 이면택 회장에 대해서 의협 회원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다라는 일종의 어떤 방증은 되겠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의협 회원들이 뭐 정부의 동침에 동의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죠. 이면택 회장이 추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면택 회장은 계속해서 구설수에 올 수 있는 설화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의사들의 설화 자체가 의사 집단 자체의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계속해서 발설하고 있는 이면택 회장에 대한 뭔가 불신임, 탄핵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뭔가 지금 정부가 하는 거 우리도 따라가고 싶은데 이면택 회장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든 의사를 두둔한다거나 그렇죠. 전혀 등의 아니죠. 어떤 발언들이 의사들의 공감을 못 받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의사들의 그런 일탈일 뿐이지 지금 전체적으로 의사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서울대에 대한 감사 착수 역시 이런 식으로 압박을 추진하게 되면 전혀 의사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서울대 의대 학장의 그런 결정도 결국 지금 그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에 교수들도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본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네. 인지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정부에게 더 어필하기 위해서 저는 승인을 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지금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전공의들이 그냥 전문의를 포기하고 그냥 일반 전문의 없이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피부과로 가는 의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전문의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피부과 의사들의 페이닥터에 뭐 단가가 엄청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시장 얘기도 많이 듣는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생각들을 전혀 배제한 채 그냥 압박, 감사 이런 식으로 계속 강경책만 쓰고 있는 정부가 과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저는 매우 의구심이 들고 저는 그래서 정부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지만 의사협회 역시 좀 이면택 회장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자는 그런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예, 의협에서 2025년 내년 의대 증원 논의 없인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하여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10월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